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익 스피킹 시험 후기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토익 스피킹 시험 3일 전에 비가 막 오고 어둡고 우산 들고 슬리퍼 신고 막 걸어가다가 이제 와락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탁 박았죠. 박았는데 앞니로 떨어져가지고 앞니가 좀 깨졌어요. 앞니가 깨지고 금이 가서 치과에 갔더니 앞니에 최대한 혀나 음식물이 닿지 않도록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막 음식 먹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말이 어눌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3주 정도 지나가지고 넘어진 지 3주 정도 지나서 통증은 거의 없고 그냥 말할 때 최대한 안 닿게 하려고 조심하는 정도? 그 정도지. 토익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입만 벌려도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 인중에 있는 이 부분이 하품을 한다거나 했을 때 닿으니까 앞니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영어 S나 TH 발음할 때도 다 앞니 뒤에 혀가 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약간 마음의 포기를 하고 시험을 봐서 뭐 원하는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니가 나가고도 여러분 토익 토스 6을 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건 레벨 7이었어요. 레벨 7이었는데 한 번에 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질지 모르고 앞니가 깨질지 모르고 한 번에 따고 싶어가지고 다른 유튜브 보니까 10일, 5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뭔가 자신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그냥 저는 2주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2주 공부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교재는 이 교재를 사용했어요. 초록책을 사용을 했고 이 책을 만든 저자이신 제이크 선생님의 유튜브도 같이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 앞에 보면 1주, 2주 플랜이 있어요. 그 1, 2주 공부 플랜이 있는데 저는 2주를 잡았다 보니까 2주 계획표에 주로 따라서 공부를 했고 교재랑 유튜브로도 충분히 토스 시험 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파트별로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영어 지문을 읽고 말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파트 1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발음을 똑똑하게 하고 빨리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 안에만 적당하게 말을 하고 약간 지켜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것들만 잘 지켜주면 파트 1은 어렵지 않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잘 안 돼서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 자체에 부담이 너무 컸어가지고 시험을 치러 간 게 약간 오기로 보러 간 거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일단 시험을 경험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 건데 가보니까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시험장이. 그리고 옆 그 시험 치시는 분들이랑 간격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자칫 정신 놓고 있다가는 말리겠는데?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1 할 때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시원하고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사진 묘사하는 파트잖아요. 사진 묘사하는 파트인데 이것도 템플릿이 교재에 있는 템플릿을 보면 되게 간단하고 그냥 사진에서 표현하는 뭐 인물의 동작이나 뭐 배경에 있는 중심으로 말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거 동사나 뭐 명사 이런 포인트만 미리 잘 캐치를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가 템플릿 순서대로 맞춰서 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좀 앞 파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파트 2에서 예를 들어 2문장이면 한 문장으로 이어서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남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 근데 그 남자는 흰 셔츠를 입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흰 셔츠를 입고 있다, 모니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하는 게 아니라 흰 셔츠를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모니터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좀 고득점을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트 1이나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플랜에는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잡아놔요. 그 파트 1, 2의 그 기간을. 근데 저는 이거는 하루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뭔가 파트 1에서 시간을 쓸 게 없었고 별로. 그래서 파트 2도 보니까 템플릿이 쉬웠고 그래서 파트 1, 2를 하루에 묶어서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듣고 말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3초인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뭐 빈도,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가장 문장을 만들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선택했던 건 once a week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모든 문장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생각을 해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파트 3에서 저는 항상 친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with my friends 혹은 뭐 친구 아니면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문장 끝부분에서 가산점이 혹시나 될까 하는 부분을 계속 말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라고 그 질문에서 나왔을 때 그냥 뭐 나는 샐러드를 좋아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샐러드랑 뭐 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and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하나 말하는 것보다는 2개 말하는 게 조금 더 고득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 4부터는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파트 1, 2, 3까지는 괜찮았는데 파트 4부터는 이제 살짝 어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담이 살짝 되기 시작했어요. 파트 4부터는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권장하거든요. 공부 시간을. 근데 저는 이게 파트 3까지는 약간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파트 4 들어가고부터는 템플릿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파트 4에서 5개인가?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데 시험에 어떤 템플릿에 맞는 그 상황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일단 외우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이제 공책도 그때 약간 살짝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게 회화 시험이니까 뭐 쓰고 이러는 게 뭐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파트 4부터는 배점도 높고 말해야 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템플릿을 놓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공책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파트 4에 보면은 각 상황에서 뭐 캔슬된 부분 혹은 뭐 사람이 이름이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 또 아니면은 장소가 똑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미리 빠르게 살펴야 돼요. 빠르게 살펴서 저는 파트 4부터 거기 시험장에 가면 주는 그 한 장의 종이와 그 컴퓨터 사인펜 그걸 이용을 했어요. 왜냐면 템플릿을 제가 아무리 외워서 갔다지만은 시험장이고 제가 앞에 뭐 파트 1, 2, 3를 쉽다고 말했지만 혹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막상 바로바로 말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뭔가 전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전에 그냥 파트 4로 넘어간다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 하는 시간에 그 템플릿에서 내가 좀 바로 말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부분을 적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을 말할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여기 들어갔을 때 뭐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장 구성을 해야 하지? 뭐 이런 거를 써놨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소가 똑같을 경우 뭐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장 순서를 꾸릴지 이런 거를 좀 종이에 미리 컴퓨터 사인펜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빠르게 적고 그 문제가 뜨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준비하는 시간에 좀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장소, 아까 말했듯이 장소나 사람 이름 같은 게 솔직히 많이 말해보지 않았던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 문장을 잘 구성해 놓고 그 사람 이름에서 버벅거리거나 뭐 장소 이름에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기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그 단어 같은 걸 말하는 연습을 그 준비 시간에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준비 시간에. 저 한 번밖에 안 써봤지만 제가 갔던 시험장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고요한 그 분위기에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집중되고 사람들이 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 이름 이렇게 혼자 말해보고 장소 이름 같은 것도 말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그 캔슬되거나 뭐 시간이 바뀐 경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 화면이 나왔을 때 질문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캔슬이 됐다고 그 사진 지문에 나와 있는데 질문으로는 캔슬된 상황인 걸 몰라. 그래서 내가 대답을 미안한데 이거 캔슬됐어.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라고 보통 대답을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쳤을 때는 그 질문할 때 이거 캔슬 됐다던데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템플릿만 달달 외우고 질문을 이렇게 흘려들었으면은 캔슬된 거 맞냐고 물어봤는데 미안한데 이거 캔슬됐어. 이게 똑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캔슬된 게 맞아라고 물었을 때 그거 캔슬됐어.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적어가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 5랑 6는 대놓고 부담스럽고 어렵죠? 저는 일단 파트 5나 6는 시간을 진짜 많이 잡고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책에 나온 템플릿은 당연히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도 교재인데 파트 5, 6는 유튜브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무리 교재 템플릿을 외웠다 한들 상황에 맞는 그런 해결책 이런 걸 제안할 수가 없으면 템플릿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 상황에 대한 한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교재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는 방법 같은 거를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적는 거, 아이디어를 한글로 생각을 했다고 해도 그 한글 아이디어를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해줘야 돼 하면은 그 적는 거에 교환이라고 안 쓰고 익스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그 익스체인지 발음 나는 그대로 썼어요. 영어로도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종이를 쓸 때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지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 가면 조금은 덜 당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트 5, 6는 많이 말해보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렇게 적는 거 잘 연습하셨는데 거기서 말할 때 속도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원하시는 점수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앞니를 다치고 3일밖에 안 됐을 때여가지고 일단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빨리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저는 시간이 좀 다 모자랐어요. 특히 뒷부분에 갈수록. 왜냐면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템플릿도 템플릿이지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문장들이 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빨리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도 하면서 말도 하면서 하니까 시제 같은 것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말을 좀 다 끝마치지 못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좀 그래서 제가 점수가 좀 많이 감점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말하는 거 시간도 꼭 재보시고 유튜브 모의고사 한 회차를 그냥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3개에서 5개는 꼭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4개인가 풀고 갔던 것 같아요. 전체 회차로 4개인가 풀고 갔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라이브로 한 번씩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가장 최근 라이브 같은 거 찾아서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파트별로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결국 레벨 7을 목표로 했는데 6을 땄어요. 근데 이게 다 핑계지겠지만 일단 저는 말하는 속도나 뭐 그 발음 같은 게 이렇게 앞니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전 솔직히 레벨 6도 안 나올 줄 알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런 결함이 있어도 6이 나오는 걸 보면 7은 다음에 따면 7은 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토스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파트 5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뀌는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치아 진료를 좀 받고 나서 개정이 된 걸 한 번 더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고 파트별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공부했던 토스 방법이었고 여러분들은 토스 한 번에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